예,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예,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예,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그러고, 침공. 우리가 이제 공식 명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그러죠. 그냥 단순히 전쟁이라고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뭐 어디 민간인 사망 그런 거에 대해서 학살이라고 그러고, 예. 하여튼 모든 뭐 잔인하다 뭐 그런 얘기 자꾸 하고 이제 전쟁 범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 건 이제 별도로 하도록 하죠. 뭐 부차 학살 사건이니 뭐 그것이 뭐 어떻게 했다느니 조작했다느니 뭐 이런저런 소리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쪽 이제 편드는 건 이제 다른 쪽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그건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양민들이 자꾸 어떻게든 죽어나가고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 병사들 목숨은 또 안 소중합니까? 오히려 더 젊은 생 목숨 더욱 중요한 그 목숨들이 또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협받을 가능성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냥 젤렌스키인가 한 사람이 항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당신들 뜻대로 하라. 그렇게 내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얼마나 대규모 이제 운동인지 모르지만 독일의 지식인과 시민들도 차라리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라 그런 의견도 서방 중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데 그럼 항복을 왜 못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전쟁에서 지는 거 항복하는 건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냐? 민족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니냐? 나라 국가를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잘 모르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 반만년 역사 지켜오다가 30년 일본하고 합병됐다가 그러다가 독립운동에서 다시 되찾고 이렇게 그럴 만큼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 러시아와 원래 러시아의 이제 기원 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련 시절에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지방으로 좀 더 특색화돼 있고 그리고 소련 시절에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출신 후르시초프하고 브레즈네프가 소련 서기장을 하면서 오히려 러시아를 지배했고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으로 오랫동안 그 정체성을 지켜온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소련한테서 러시아한테서 계속해서 핍박과 시달림을 받는 뭐 핀란드인지 어딘지는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자적인 민족인데 계속 피지배 받아서 시달림을 받았다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련이네 러시아와 그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합병에도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으로서 이렇게 민중들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여태까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문화권 한중일도 그럼 한자 그러라는 얘기냐 또 그렇게 반문도 되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일단 중국과 이제 일상 언어가 다르고 어쨌든 간에 바다를 이제 사이에 두고 수천 년 동안 정체성을 길러왔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대륙이죠. 중국에서도 월남은 사실 중국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언어가. 그럼에도 이제 자꾸 독립국국이 유지가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반도로 삐져나온 것도 아니고, 큰 러시아 대륙의 그냥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렇죠. 아니, 우크라이나 당사자들이 더, 잘 알지, 구계자인 우리가 그런 소리 해봐야 무슨 소리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젤렌스키가 그렇게 기를 쓰고, 그렇게 항복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말해서 왜 서방의 편입, 서방 편입을 이렇게
중요시하느냐, 이것이죠. 네, 서방의 그런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제까지도 아니죠.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 공산당 진영과 자유 진영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 그쪽으로 이제 대륙 지역들이 상당히 유라시아 대륙이 그 중심부와 이렇게 통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방 미국과 이 유럽 해양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서방,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그런 서방 세력의 그런 그 자유적인 이제 개양으로 개척을 했고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자유스럽고 좀 이제 또 그 각 나라들 이제 미국을 제외하면 이제 각 나라들로 분화되면서 자율성을 많이 존중하고 이제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대륙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처럼 크게 대륙으로 뭉쳐진 곳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와 대륙은 그렇게 큰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공산주의라는 편리한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20세기 초에 공산당이 집권해서 거의 20세기 동안 그렇게 되었죠.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이라는 게 집권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공산당이라기보다 이제 독재의 어떤 이제 체제, 뭐 그런 거, 전제 권위주의 체제, 그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여튼 그건 별개고,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그 공산주의 포기했죠. 그리고 러시아 전통을 다시 살린다고 해서 그 러시아 황제들도 복권시키고, 그 명목상은 물론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합니다만은 명목상 그걸 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민 총선에 의한, 사실 그것도 이제 국민의 지지가 있어서 그렇지 메드베데프라고 중간에 무려 4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한테 권력을 아무리 측근이라도 넘겨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신뢰가 있고 국민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도 완전히 지금은 그 공산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도 대만 통일과 홍콩 이런 쪽으로 비록 이제 권위주의는 좀 강요할지 모르지만은 그 어떤 자본주의 그런 체제를 바꾸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국양제해가지고 자기들 큰 그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이제 그 홍콩과 마카오 대만은 희망사항이죠. 아직 그쪽을 이제 자기네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쪽 체제를 바꾸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합병을 해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물며 그쪽하고 친해진다 해서 서방 아닌 이쪽 친러시아, 친중국 한다고 해서 국가들이 전부 이렇게 무슨 전부 공산주의를 하고 뭐 그러라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그 서방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서방으로 편입하는 것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 이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네. 지금 와서는 뭐 서방 편이라는 것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킨다는 그런 명분, 그런 거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방에 편입하면 좋은 게 뭐냐? 물론 뭐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더 잘 사는 것 같죠. 소득이 높고 그러니까. 근데 소득이 높은 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루지아 그 나라가 조지아로 이름을 바꿔서 그 바다 건너 멀리 미국에 그렇게 아부를 했지만 뭐 금방 잘 사는 나라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단지 소득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러운 것들이 있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연예계 미국 팝송과 뭐 그 헐리우드 영화들이 있고 미국은 그리고 중국 유럽은 어떻게, 유럽도 여러 예술 문화들이 이제 상당히 발달해 있고, 또 그렇게 고상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더라도 축구, 물론 미국은 또 야구, 미식 축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 스포츠들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문화권에 들면 많이 즐길 수가 있죠. 유럽에서는 축구를 즐길 수 있고 이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그러니까 이제 넓게 봐본 유럽 여러 나라 동구권, 유럽 나라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이렇게 가장 두드러진 게 그 연예계의 차이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생활권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죠. 사실은 이제 미국이 동양권 이제 끈을 갖다가 일본의 패전 이후에 공용어를 영어로 해가지고 미국 생활권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애초 처음 하는 일본이 이제 물질적 그게 기반이 돼 있으니까 한국은 아직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게 문제였으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본 문화가 아시아 전체를 휩쓸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일본 만화 이런 건 아직도 이름이 있지만은 영화라든지 잡지 뭐 기타 모든 패션 모든 일본에서 그 국내용으로 쓴 잡지들도 전부 전부 이제 전부 발달한 소비 문화니까 이 아시아 전체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을 키워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했고 그런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일본은 전통 자기네 문화적인 그런 틀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은 완전히 거리의 간판도 영어로 바뀌고 완전히 영어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더 충성도가 높습니다. 문화적인 충성도. 어떤 안보적인 충성도는 한국이 혹시 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양다리를 걸치는 면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문화적인 충성도는 미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이제 연예인을 키워주던 60, 70년대, 80년대 물론 또 홍콩도 키워줬었죠. 80년대 그때쯤에 홍콩 주윤발을 비롯한 대스타들이 많이 생겼던 이유도 80년대 물론 미국과 영국은 한 몸이고 나쁜 말 한 통 속이고 그러니까 홍콩도 동양 연예계의 중심으로 키웠는데 그게 왜 한국으로 넘어갔냐? 드디어 이제 한국이 경제 발전됐고 영어권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제 한국 영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리고 K-팝과 한국의 영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세계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스스로만 자꾸 전 세계의 문화적 영향권을 펼치면은 이제 문화 제국주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일부러 다른 나라를 대신시키는데 그걸로써 이제 한국이 적합하게 사용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미국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지금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 말한 미국은 영국도 포함합니다. 이제 영국의 팝송 이것들도 굉장히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굉장히 맹위를 떨쳤죠. 그러니까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가지고 맹위를 떨친 겁니다. 근데 한국으로 이제 지금 상당히 빌보드도 1위하고 한국이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걸로 완전히 그렇게 미국 측에서 나쁜 말로 더 얘기하면 통합주의자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 그런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은 그런 거는 너무 그걸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는 거고 지금 어쨌든 미국 문화권으로 이제 키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할 때 한국은 이 정도 키워줬는데 과연 100% 만족되고 그러느냐 어느 정도는 목적이 달성했지만은 그건 또 의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회 기득권 투혼제 거침없는 이제 미국화 영국화로 되지만 저같이 이제 딴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충성도와는 별도로 정치적인 충성도가 이제 일본하고는 달리 이제 중국에도 이제 뗄 수 없는 그런 사실상 이건 친미주의자들 중국을 적국 삼아 그런 소리도 하지만은 수천 년간의 인연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 이런 안보와는 별개로 중국과의 인연은 사실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튼 간에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동지훈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를 당연히 키웠어야죠. 그럼 유럽에 영국과 같은 종주국 말고 키울 만도 한데 그럼 어느 나라를 키우냐? 마음 같아서는 프랑스, 독일,
프랑스, 독일도 전부 이제 자본주의 그런 문화 이런 걸로 상당히 나아갔으면 했죠. 하지만은 이쪽은 아무래도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80년대 그 라디오 그 디스크 자키 그런 데서도 합성 드라마에서도 어느 프로에서 차인태 씨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영미 위주의 합성만 하다가 이제 프랑스, 독일 이쪽을 하는데 좀 고상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 물이 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다른 데 나라는 이제 대중가요래도 그러니까 물론 유럽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문화계 인사들이 가령 이제 KBS 1FM의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거,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면서 사실은 90% 유럽 음악인데 남미 음악도 좀 포함되고 거기에 이제 그 독일, 프랑스 뭐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의 민요 무슨 뭐 영국 아일랜드 민요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 대중 노래라도 이게 하여튼 그 자본주의화된 완전히 아일랜드는 아까 그 자본주의화된 곳이 아니니까 참 영국하고 다르죠. 참 국가 아일랜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런 이제 하다못해 포르투갈, 파두, 스페인 뭐 이런 쪽도 전부 이제 자본주의 상업화가 덜 됐기 때문에 고상해 보여가지고 KBS 제1FM 같은 데는 클래식 음악 프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받는 국민에게 교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는 프로에서 유럽의 대중음악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찌 보면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그건 팝송화가 안 되고 자기네 스웨덴 같은 데도 그런데 둘레도 전부 보면은 물론 아바 어쩌다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자기네 주류는 계속해서 자기네 문화를 지키고 완전히 팝송화가 되지는 않죠. 물론 아바 같은 걸 키웠을 때도 계속해서 스웨덴 사람 정도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 계속 제출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세계 빌보드에 지어서 영광이다 그런 거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러진 않죠. 그냥 자기네 고유적인 그런 것을 오히려 하고 오히려 요즘 스웨덴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좀 고상틱한 아까 말한 대로 클래식 프로 같은 데 끼어들 정도로의 그런 노래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여튼 별로 동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유럽에 좀 이제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팝문화 그런 거에 완전히 녹아들고 그러지 않고 아까 말한 조지아 같은 나라들은 당연히 할 수만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그들이야 뭐 승계도 다 내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러지만은 능력이 안 되죠. 너무 소국들이고 기반이 빈약하고 인구 자체도 작고 너무 이제 몰도바도 그렇지 뭐지만 하여튼 그냥 발칸반도 한창 소국들을 죄다 쪼개 놓다 보니까 그냥 어느 하나 키운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나라가 지금 생겨난 거죠. 이제 미국의 어떤 꼭 정치 권력 아니래도 그런 이제 글로벌 문화 어떤 세력으로도 이 한국을 계속 키워봤자 이제 처음에 물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제 기생충 스타 되고 무슨 빌보드도 올라오고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물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거리에 모두가 그냥 옛날에 홍수한 금메달 같은 것처럼 그렇게 열광하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그런가 보다 그냥 미지근하고 계속해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초콜릿 주면 막 달려올 것처럼 그때처럼 그러질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그게 인종 맨날 그런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일부러 오히려 인종 할당을 하려고 다 그러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인종이 다르니까 물론 동양인도 진짜 말끔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하면 다 잘생기고 다 좀 보기 좋습니다만은 걔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걔네들 오리지널하고는 애초부터 그러니까 유럽갑이라든지 그런 쪽까지도 완전히 자기 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은 이제 그 아무래도 또 동양권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그 또 활동 기반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툭 하면 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 활동 제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효과가 덜하죠. 오히려 미국에서 정말 이게 미국이라면은 유럽이라면 정말 진짜 이렇게 키워야 할 팝스타는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동구권에 좀 문화가 좀 부족한 아프리카나 이쪽 하여튼 영어가 웬만하게 통할 만한 모든 국가에 그렇게 확 이제 그럴 수 있는 접수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파급 효과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좋냐? 우크라이나 3천만 인구가 됐고 인종도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그 중에서 아이돌 키워보면 완전히 그냥 서양인과 전혀 다르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비록 지금은 그다지 뭐 선진국이 아니지만은 그 자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기타 이제 구소련이 남긴 기술들 그걸로 봐서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서방으로 키우면은 완전히 그냥 황금 거위 그게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으로서 지금 이제 아마 젤렌스키하고 굉장한 미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죽고 살기로. 그리고 특히 연예인 출신의 젤렌스키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자기가 구상했던 그 연예계 그걸로써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 대신에 세계를 주름잡는 연예계의 그걸로써 이젠 우크라이나가 그야말로 이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반드시 서방으로 편입해야 될 그러한 이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죠. 우리는 또 그러한 이 K-팝과 이런 그 서방화로서 이제 많은 혜택도 누리는 그러한 계층으로서는 더욱더 우리는 미국의 길에 협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뭐 파병을 한다는 둥, 뭐 살상 무기를 보낸다는 둥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그 경쟁자 괜히 하나 더 생기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서방황의 어떤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그 안에서 경쟁자를 키우는 걸 우리가 괜히 도와줘야 할까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아까 말한 그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 한국과 같은 케이팝을 대신하고 모든 연예계 그런 걸 대신하고 그런 이제 그야말로 핵심 국가가 되는 거 이거 우리가 내심 이걸 도와줘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왔던 케이팝과 영화와 이런 거 물론 일본도 뭐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올려놓은 거는 어서 쉽게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있지만은 일본도 어쨌든 벌써 우리나라 연예계로서는 이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일본 뭐 이렇게 우리보다 그렇게 나을 거 없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위상에 올랐는데 일본처럼 한 30년 정도 누리지도 전에 이 우크라이나가 부상한다면은 우크라이나가 그건 안 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완전히 편입해가지고 서방의 알짜 동맹 국가가 되는 거 이런 거 우리 참 도와주는 거 물론 겉으로는 신용을 내야 되지만 이거 도와주는 거 참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도 있으니까 한국도 필요 없다. 진짜로 정말 한미 동맹과 서방과의 그걸 중요시한다면은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가장 큰 대의로는 물론 가장 큰 이제 대의에 의한 거는 그 우크라이나는 어디까지나 이제 러시아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고 그들이 서방에 편입한다는 건 그들 민중이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과 다른 생활을 한다는 거고 그건 결코 국가 독립이 아니라 국가의 패망, 민족의 패망, 그 대네들 민족의 패망이기 때문에 이런 대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물론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도와주지 않아야 될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의 이기주의전, 우리 국민의 국가의 이기주의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제치고 유팝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계를 휩쓸게 되고 유무비 뭐 같은 서양인 모르니까 더욱더 그냥 유럽인들한테 더욱더 잘 퍼지죠. 그리고 뭐 서양인들은 또 그 같은 서양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 유럽인 그런 사람들도 서양인 용모를 더 좋아하니까 아프리카인, 인도, 아랍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통할 수 있고 한국인은 아무래도 좀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오히려 더 좋죠. 그러니까 이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연예계 잠재력. 그게 젤렌스키가 그렇게 집착하는 우리 국민의 그 우크라이나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나면 한국 연예계는 낙동강우리야. 뭐 그렇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저기 현재로서 우리는 하여튼 뭐 미국 중국 사이에 줄타기도 좀 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그 줄타기 그거 좀 못합니까? 그거 거기 우크라이나 키우는 거 그거에는 어떻게 해서든 구실을 내 가지고 최대한 빠져나가고 최대한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편입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 강력한 미국이 총애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 그것을 우리는 최대한 막거나 늦추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